그쵸. 이 피사의 사탑 낙하 실험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어. 근데 이 공을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동시에 떨어지더라. 그냥 이런 되게 심플한 실험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했던 실험은 아니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갈릴레오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실험이었는데 안녕하세요. 과학쌤과 역사쌤이 알려주는 과학의 역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과학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그쵸. 들어는 맞죠, 그쵸? 당연히 들어봤죠. 역사적으로 혹시 갈릴레이가 어떻게 알려져 있죠? 역사책에서는 그냥 그 갈릴레오가 그 지구가 돈다고 그 얘기했다. 그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냥 태양 중심 우주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되게 비중이 좀 적네요. 네, 그 과학 발전 과정에서 그 정도로만 나오고 다시 넘어가는 인물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혹시 일화 아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일화? 그 탑에서 깃털이랑 뭐 무거운 거를 같이 이렇게 탁 떨어뜨려가지고 원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랑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속도 면에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쵸. 이 피사의 사탑 낙하 실험은 가장 위대한 실험 탑 10에도 등재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실제로 무거운 물체와 그리고 가벼운 물체, 그러니까 사실 깃털은 아니었어요. 깃털 아니었고 그냥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어. 근데 이 공을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동시에 떨어지더라. 그냥 이런 되게 심플한 실험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 했던 실험은 아니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갈릴레오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 실험이었는데 갈릴레오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갈릴레오 덕후였어. 네. 그래가지고 갈릴레이를 좀 더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영웅적인 일화를 만든 거죠. 필요하잖아. 또 영웅적인 일화가. 그쵸. 네. 그래서 제자의 어떤 덕심에서 만들어진 그런 일화였다. 하여튼 이게 모두 이제 상상 속에서 일어난 실험이었는데, 이런 걸 보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고 실험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냐면은 5kg짜리 공이랑 10kg짜리 공이 있다고 칩시다. 무거운 건 떨어지는데 5초가 걸리고 가벼운 건 떨어지는데 10초가 걸린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줄로 묶는 거야. 5kg짜리랑 10kg짜리를 줄로 묶어.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몇 킬로짜리가 되죠? 15kg짜리. 15kg짜리가 되죠. 근데 줄 무게는 몇 킬로인데? 줄은 이제 무게가 없다고 치고. 없다고 치고 그냥 15kg짜리가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럼 이 15kg짜리는 10kg짜리보다 빨리 떨어져야 돼? 늦게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봐. 10kg짜리가 있고 5kg짜리 줄로 묶었어. 네. 놨어. 네. 그러면은 10kg짜리는 그대로 5초 만에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쵸. 근데 5kg짜리는 더 느리겠죠. 그쵸? 그러면 10kg짜리가 5초 만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5kg짜리가 안 돼! 못 가게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 15kg짜리는 10kg짜리보다는 느리게 떨어져야 되는 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일어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이 틀린 거야.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가정이 틀렸으니까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겁든 가볍든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자기가 이렇게 논문으로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밝힌 거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당연히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상상 실험, 이 사고 실험만으로 이 사람들을 모두 입 다물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64년에 이탈리아 피사에서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났었어요. 귀족. 그럼 귀족이면 자기 영지를 관리하고 하느라 그런 어떤 일을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귀족은 아니었고 몰락 귀족이었어요. 그럼 일하고 해야 되나? 몰락 귀족이라고 하면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요 이게? 그냥 일반 평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신분은 가지고 있겠죠, 귀족이라는 신분은. 근데 경제적으로 뭐 영지가 없다거나 부유하지 않아서 다른 직업들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귀족인데 구두 닦기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가진 않고 그래도 어떤 배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배운 지식들을 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몰락 귀족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부유하진 않았어요. 또 자식도 많이 낳았거든. 그러니까 부양할 가족도 많고, 근데 몰락 귀족이라 돈은 없고 이러니까 참 엄청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됐어. 그랬다가 또 말년에는 결국에 다시 망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는 어떻게 갈릴레이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고 그랬다가 다시 또 몰락해서 망하게 되는가 뭐 이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좀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은 훨씬 더 좀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때는 1610년 3월이었어. 갈릴레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엄청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지. 이 갈릴레이 손에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논문이 하나 쥐어져 있었는데 이 논문의 이름이 바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은 별에서 온 메신저였어. 별그대 별 메신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논문이 갈릴레이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그 당시 사람들을 경악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논문인데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거야. 첫 번째는 달의 표면은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거칠거칠하게 파져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목성에는 달 같은 위성이 있다. 그러니까 목성 주변으로 도는 위성이 4개나 있다. 그 두 가지 내용이었어. 뭔가 그 거창한 소개에 비해서는 내용은 좀 소박하네요. 근데 그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또 파급력 있는 내용이었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주는 이 신의 영역이었단 말이야. 저기 신들이 사는 세계였어. 신들의 사는 세계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신들의 세계에 있는 물체인 달은 어떤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완벽한 형태라고 하면은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치. 완전 동그란 구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릴레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망원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는 얘가 움푹 막 파여져 있고 막 개판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잠깐만 이 우주가 그럼 신의 영역이 아닌 건가? 아니면 신은 없는 거 아니야? 저게 신 사는 거 아니었어? 몇 천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성에도 4개의 위성이 있다. 지구에는 위성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하나 있죠. 달이 있죠. 그렇죠. 그랬는데 목성에는 4개의 위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자기가 관측한 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구는 모든 우주의 중심이었어.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뭐 이런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랬는데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체가 있네. 이건 뭐야? 이단이네. 근데 팩트야 이게. 그럼 뭐야? 팩트가 이단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단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지? 알고 보면은 지구가 이 전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다 이거죠.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그치. 우주는 신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달은 막 다 부서져 있어.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도 있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던 거죠. 이게 근데 뭐 궁금한 게 있는가요? 케플러랑 그게 앞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으면 그렇게까지는 막 충격을 안 먹잖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놀랐나?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네. 케플러, 뭐 티코 브라헤, 뭐 앞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태양 중심 우주론을 먼저 주장했던 건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그 내용들이 수학적이고 전문적이래. 옛날 사람들한테 제가 이 행성 운동의 법칙을 3개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타원 운동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뭔데 십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게 뭔데 십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안 와닿는다 이거지. 근데 갈릴레이가 얘기한 거는 그냥 별거 없어. 되게 심플하게 갈릴레이도 그림을 잘 그렸거든. 그래가지고 달을 엄청 실사처럼 그린 거야. 그리고 달이 이런 모양이야. 너네가 생각했던 완벽한 동그란 모양이 아니야 라고 이제 딱 보여주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뭐야 이거 라는 생각까지 되게 갈 수 있는 좀 대중화된 지식들을 전파했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갈릴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럼 그거랑 돈을 많이 번 거랑 또 무슨 관련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갈릴레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갈릴레이가 진짜 또 내가 학삭 빠른 사람이었어. 학삭 빠르다. 학삭 빠르다. 똑똑하다.
사리가 밝다. 향을 맡을 줄 안다. 그치. 만약에 호재쌤 같으면은 달의 위성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얻는 어떤 명예로 거기에 취해서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나는 개쩌는 발견했다.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태리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 그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어. 그쵸. 근데 그 가문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자, 내가 사람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천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를 메디치 가문에 헌정을 하겠다. 이야. 그리고 이 4개의 위성에 각각 수장과 그 수장의 형제들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좀 이제 뭔가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것 같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메디치 가문 정도 되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 그치.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르네상스 하면 또 메디치였어. 그치. 근데 이런 위성에 자기 이름 박는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갈릴레이가 해줬다?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의 수석 수학자이자 수석 철학자로 채용이 돼. 연봉도 어마어마하겠지. 네.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디치 가문 또 이름난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석 철학자로 높으신 분들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교황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교황백이라고 하면 거의 미쳤잖아. 중세 때에 비하면은 그 교회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갈릴레이가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 신도들 입장에서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싶어도 야, 이제 교황님이랑 친해. 저분들이 좀 그래. 이러면 이제 좀 그거 좀 애매한 거야. 그렇죠. 근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신도들 불만이 자꾸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아무리 교황 친구라도 계속 저렇게 다시 우주의 중심은 태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황한테 가서 신도들이 교황 좀 어떻게 해봐요. 교황님 백이니까 어떻게 건들진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는 교황이 가가지고 세게는 말을 못해. 근데 갈릴레이야 네 말도 뭔 말인지 알겠어. 네가 말도 일리가 있어. 보니까는 논문 내 읽어봤는데 되게 잘 썼더라. 근데 야 좀 내 체면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하자. 지구 중심 우주도 말이 되고 좀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태양 중심 우주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이 정도 선에서 단도리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갈릴레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받아들이겠죠? 아니야. 싫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난 거짓에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어떻게 했겠어? 그럼 이제 재판을 열어야죠. 어쩔 수 없네. 그래. 니는 내가 카바 출신인데 한돈 넘어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린 거야. 갈릴레이는 선택을 해야 됐던 거지. 재판장에 가서 니 죽을래 아니면 말차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갈릴레이 입장에서는 뭐 죽을 순 없잖아. 그치. 살고 봐야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말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재판이 끝났죠. 그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궁시렁 됐던 말이 그 명대사. 그 명대사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나온 거죠. 소심하게.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을 옆에 있던 뭐 이 끌고 가던 사람이 들었다. 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없지만은 그래도 뭐 그랬다 하더라 하는 뭐 그런 일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갈릴레이가 이렇게 흥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라는 마치 우리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알람 설정도 돼.